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 뉴욕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고강도 긴축에 사실 은행업계 리스크까지 있었지만 대형 은행들에게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된 모습이죠. 네, 오히려 긴축으로 인해서 깜짝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은행, 그리고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미국 4대 은행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속한 영향으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JP모건 체이스에 이어서 이제 소매금융이나 일반 개인 소비자가 많은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개한 실적을 보면 1분기 매출이 263억 9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보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 더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은행의 핵심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이자 이런 지급 금액을 빼고 순이자를 따져봤을 때도 14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94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아주 기록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은행 위기가 오히려 대형 은행들에게는 반사 이익을 안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그 지역 은행들의 예금들이 어디로 갔느냐가 관심사였는데 JP모건 체이스에는 많은 예금들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예금 규모를 보면 이 석 달 사이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오히려 나타납니다. 2% 정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의 여러 예금들은 늘어났지만 이 부분이 이제 JP모건과는 약간 비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순이익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보면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연준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예대 마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표를 보시면 미국은행의 지난 5년간 대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의 예금은행 전국 평균 금리가 지금 가장 하단보다 낮은 0.35%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찍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팬데믹 이전에도 한 5% 정도 이제 대출 이자를 받던 미국 은행들이 그 2배 이상의 대출 이자를 수익을 추구하면서 상당히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환호할 만한 성적이긴 한데 경영진들은 또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대규모 해고 발표도 나왔죠. 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안의 발언도 좀 주목할 만한데 대규모 인력 채용 이후에 이제 상반기 중에 4천 명 정도를 감원하겠다 네네. 이런 계획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사업 둔화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인력을 확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21만 7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난 2~3년간의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많이 늘렸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감원을 비롯해서 또 경기 침체를 대비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예비비를 확충을 하는 여러 조치들을 하면서 이후 이제 은행 위기를 조금 더 대비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브라이언 CEO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 어떤 게 나올까요? 애플, 고맙다 골드만입니다. 애플과 골드만이 손잡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뭐 애플만 좋은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시장에서 사실 좀 불신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해드린 은행들의 실적과 다르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에 가까운 투자은행 성격의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을 좀 덜 누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찰스 슈왑 같은 이런 대형 증권사도 추후에 지금 어느 정도 예금자 이탈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위기 신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골드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은행들과 구조가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실적도 거꾸로 간 건가요? 골드만삭스의 실적 보고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8.79달러로 시장 기대치는 확실히 뛰어넘었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2억 3천만 달러 상당히 이제 똑같은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치를 넘었을 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매은행과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은행에서 빠져나온 예금을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 금융 부문에서 26%나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증권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도 대규모 이제 기업 공개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리더격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추가적인 수익이 좀 사라지고 채권 거래에서도 매출이 17%나 감소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실망한 지점은 이제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대로 애플과 제휴를 맺기로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내놓은 애플페이를 통해서 연 4% 정도의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오히려 이제 골드만이 같은 상품에 조금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실망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행이 직접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애플과 손잡으면서 좀 틀어졌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 대형 은행들도 이제 뭐 플랫폼과 제휴하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플랫폼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자체 디지털 뱅킹 브랜드인 마커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 비중을 대폭 줄이게 되면서 4억 7천만 달러 정도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향후 실적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번에 평가를 받았고요. 협력사인 골드만이 이렇게 시장의 외면을 받는 동안 애플은 어제 인도에 이렇게 첫 매장을 내면서 자국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을 좀 확장하는 움직임, 그리고 해외에서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 시장까지 양단을 모두 확장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아이폰 판매 둔화 이후에도 제품 생산 마진,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금융 서비스를 통한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가 또 시장에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최대 우주선으로 축포를 터뜨리냐인데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내일 발사가 됩니다. 테슬라 주주들 잘 지켜봐야겠죠. 내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 그리고 밤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 같은 CEO가 이끄는 회사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에 테슬라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침 이제 인류 최대 우주선 스페이스X의 이제 화성 탐사 목적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발사를 재개합니다. 이 우주선 같은 경우는 로켓과 우주선 결합한 높이가 120m, 한 40층 정도 건물 높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췄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의 모든 사업에서 굉장히 빠짐없이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 실적 결국은 마진율이 얼마나 되냐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네, 어느 정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지만 그럼 정말로 이를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테슬라의 추가적인 가격이나 소식이 전해졌는데 대표 모델인 모델 3 후륜 모델 그리고 모델 Y 장거리와 고성능 모델 모두 많게는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가격을 더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마진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20% 넘게 가격을 내렸고 추가로 이번에 내린 상태라서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더해서 가격으로 다른 경쟁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